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노장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약간 오늘 제목을 드라마틱하게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생애를 되짚어 보면서 이 두 장군의 진짜 일대기가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나 큰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노장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적다라고는 할 수 없는 이제 벌써 46이 됐는데요. 사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경제의 이제 허리를 막고 있는 딱 세대다, 연령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일하는 이제 학원에서 보면 학원계는 조금 이제 정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새롭게 옮긴 학원에서는 지금 원장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고, 그 모든 선생님들보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그런 시기가 벌써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얼마 전에도 공무원 친구들을 좀 만났더니 벌써 일한 지 16년, 17년이 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뭐 아주 오랫동안 일했고, 그래서 뭐 벌써 관리직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도 제법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거는 이제 제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이제 젊었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이제 체력과 이제 몸이 되었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그 하루 걸음수를 매일매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핸드폰 이제 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이제 걸음수가 측정이 되는데 벌써 그거를 잰 지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루 평균 3,000보를 걷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는 보니까 그냥 자기는 운동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데도 10,000보를 걷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평균도 나오는데 제가 3,000보 정도 되니까 40대 제 나이 평균대에서도 최저 수준 9% 정도 되는 수준으로 걸음수가 제가 굉장히 미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정말 적은 수치였는데요. 이게 매일 앉아서 일하는 특성상 학원에서도 그냥 앉아서 들락날락하는 아이들 그냥 앉아놓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뭐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가르치고 이제 차로 계속 이동을 하고 이제 걸을 일이 없다 보니까 진짜 요새는 이제 배만 이제 조금씩 원래 배도 안 나오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 배만 이제 볼록 나오고 있는. 그래서 요새는 막 이렇게 이런 짐 들고 여기 도로에서 여기 언덕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만 이렇게 막 올라와도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옛날에 한참 축구하면서 날아다닐 시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현타가 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가족들이 공지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실 무슨 축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애들 데리고 가면 되겠거니 해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게 춘천에서 사실은 여러 축제를 다녔지만 이런 축제에는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어디서 온 청년들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춘천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공지천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클라이밍 무슨 워터밤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클라이밍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이 다 전국에서 막 수도권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 클라이밍 하는 이제 높이까지 이렇게 달아놓고 여러 군데 설치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수영장처럼 풀을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들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서 그 거의 뭐 2층, 3층 되는 높이에서 그냥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와 역시 젊은 친구들은 다르다 하면서 야 춘천에 이런 축제가 다 있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놀랬었는데요. 그냥 이제 수영장에 막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친구들은 막 우통도 다 벗어 제끼고 이렇게 수건 걸치고 다니고, 그 여자들도 이렇게 옷을 굉장히 래시가드나 이런 거 아주 가볍게 그냥 걸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저희 아내랑 이제 번뜩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 여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여기 빨리 가자. 우린 여기가 있을 데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좀 빠져나왔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술판 버리고 술만 마시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런 것보다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그 취미를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는 아저씨 아닙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거기 있을 곳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청년들의 놀 공간이다, 청년들의 바운더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얼른 빠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저나 또 제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도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변하고, 하는 일도 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되는 환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됐는데,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클라이밍 축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젊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젊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젊은 청년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른의 이제 욕심인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시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제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낄 때 끼더라도 이제 빠질 때를 다 분명하게 잘 알고 빠져야 된다. 빠질 땐 또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없이 이제 젊은 사람들 좋다고 그 무리에 계속 껴있으면, 아무리 청년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젊게 사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막 이렇게 받아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이해해 주는 것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이제 청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들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바운더리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어른의 좀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른의 위치라는 게 참 애매하면서도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빠져줘야 미덕이고, 또 어떨 때는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줘야 미덕인 자리가 바로 어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들, 가치관의 차이들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부모의 양육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녀를 극진히 막 보살피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는 그냥 하염없이 막 내버려두고, 제가 다 의지가 있으니까, 쟤도 제 나름의 삶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어떤 생각들의 차이가 있고, 어쩔 때 빠져야 되고 어쩔 때 껴줘야 하고 어쩔 때 해줘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의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이제 가끔씩 이제 학교 얘기를 들을 때도 대학생들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이 또 해줘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빠져야 할 역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고,
회사들도 직급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사무실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도 보면 어쩔 때는 또 정말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쩔 때는 이제 너무 개입하지 않고 좀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어떤 어른들은 좀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어른들의 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른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간섭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나치게 깊숙이 상대방의 삶에 간섭을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삶의 바운더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하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간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젊은 세대들의 갈등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함부로 막 남의 말을 막 옮겨 전해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막, 나는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막 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데 가서 막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말을 막 옮기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실 소문이 제일 빠르고, 나는 이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가 됐더니 내 문제를 저 사람은, 이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위해 주는 척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진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정이 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좀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른이 되었다라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서 게으름 피워버리고 자신의 일을 다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아랫사람들 다 일 떠넘기고 괴롭히고 함부로 아랫사람 대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은 다 안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다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어른들도 참 많이 있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보면 진짜 범죄급으로 무책임한 그런 어른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명예직이 많고 봉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누가 이제 들어오면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새신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교회 봉사해야지, 뭐 이런 경우나, 이제 막 청년부가 돼서 이제 20살이 이제 갓 된 신입생인데 이제 봉사해야지 이러면서 어디 데려가거나, 뭐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조금 이제 적응했다 싶으면은 이제 너가 해야 될 때야. 이제 나는 좀 오래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너가 해야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 이제 몇 년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떠넘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좀 너무 하기 싫어서 떠넘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간혹가다 보여질 때가 있어서 괜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정말 듬직하게 앞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책임감 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고, 또 반대로 정말 겸손해야 될 때는, 또 빠져줘야 할 때는 빠져주면서 내가 꼭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치 내가 인생의 항상 내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로 자꾸 이런저런 일들에 간섭한다거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세워줄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땐 보여줘야 하고, 또 아랫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켠으로 비켜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공존해야 참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참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의 이 갈렙의 이 말씀은 거의 선교나 이런 전도나 이런 일들에 대부분 이제 쓰여졌던 말씀 구절이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항상 그래왔고, 갈렙의 이야기는 오직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이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사회를 또 살아보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보고, 식견도 넓혀보고,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또 이 갈렙의 모습을 보니까, 단지 이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갈렙이 정말 참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여호수아가 조금 더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거의 다른 지파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의 사람, 동급의 연륜과 동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드러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그 지위를 탐낸다거나 그 지위에 걸맞는 어떤 걸 요구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정말 나서야 할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족속이 이제 땅 분배를 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분배한 게 아니라 갈렙이 이 땅을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특정한 땅을 요구하고 내가 거기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위를 앞세워서 가장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름 자체도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 아르바가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크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일전에 말씀 중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낙 족속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을 먹고 후퇴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냈고, 그 두려웠던 아낙 족속을 쫓아내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벌과 북벌을 마치고 땅 분배를 마치기 전에 아낙 족속을 다 쫓아냈다. 이제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지역의 아낙 족속만 남았다.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아낙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넘어야 할 큰 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 상황에,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 땅 분배를 앞두고 있고, 이제는 전 지파가 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가나안의 최대적인 아낙 족속의 가장 큰 헤브론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각 지파가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각 지파의 수장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힘을 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없이 치르는 이 전쟁에서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갈렙이 나서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땅을 자기가 먼저 요구하면서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호수아와 이 갈렙 콤비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아이들 성경 만화나 이런 거 보면요, 여호수아나 갈렙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건 이제 다윗 이야기나 뭐 다니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콤비는 정말 이 성경 역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조명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렙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여기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가 사라진 이 상황,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 아직도 가나안 전쟁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갈렙의 이런 모습은 공동체 전체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각 지파가 각계 전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갈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까? 나서야 할 때 확 나서주니까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어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업적을 쌓은 갈렙도 이런 업적이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가 늙었을 때, 이제는 지휘할 수가 없을 때 갈렙이 나섰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전체 지파를 인도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에 대한 욕심이 전혀 갈렙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렙이 훌륭한 어른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또 겸손히 그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자리를 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 노년을 보낸 이 모습에서 오히려 성경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노렸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은, 오히려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논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욕구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런 것조차도 없이 노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 미래와 내 부와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욕심 많은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요새 많이들 그러죠. 우리 어른들,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라고 하면 요즘 애들 하면서 응당 혀를 차면서 요즘 것들은 진짜 이러면서 막 당연한 듯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내 과거는,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십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무책임하고 간섭만 하는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씨로 누군가에게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듬직한 어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참 어른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어른들은 참 많이 있지만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그런 어른들은 참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속한 곳에서 좋은 어른이 되고 모범이 되어주고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둥과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여받은 그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매개체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이 많아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좋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네, 물론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주지 못한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이 땅에 좋은 교회 모범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의 좋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